제가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은 제 기술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통적인 방법은 오랫동안 몇 년이든 1년이든 적어도 숙성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끓여서 만들면 재료가 융합이 잘 됩니다. 다른 음식을 하더라도 국물 같은 것도 끓이면 굉장히 빠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불고기 같은 것도 물론 재워놓으면 그 조직에 침투해가지고 양념을 이렇게 재워놓죠. 그러나 곧바로 끓여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그 어떤 고추장 같은 거나 된장 같은 건 갈아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도 그런 불고기 재우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불고기 재우는 건 갈지 않죠. 그러니까 재료가 융합이 안에 침투를 할 수 없으니까 고기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장기는 양념에 재워가지고 하는 거죠. 일어나 있고 고추장, 된장, 간장은 이미 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재료 간에 끓이면 융합이 잘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론을 실험을 해봤는데 너무 숙성된 고추장, 된장, 간장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끓여서 유통을 시킬 수 있고요. 뭐 제조 방법은 다양하겠죠. 소금을 잔뜩 넣고 마늘 가른 거 넣고 진간장 안 넣어도 돼요. 원래는 이제 진간장, 마늘 가른 거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탕하고 물엿까지도 물엿 썰려서 넣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금과 설탕만으로도 충분히 제조가 가능하고요. 소금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단 찹쌀풀을 좀 섞어줍니다. 찹쌀풀이나 밀풀, 밀가루풀, 쌀풀 다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끓입니다. 재료를 끓여서 상온에서 이렇게 식힌 다음에 곧바로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한 2, 3일간 상온에서 방치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소금을 좀 많이 넣어야죠. 상하니까.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유통을 시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고추장, 된장, 간장에게 카레가루 조금 넣어줄 수도 있어요. 아주 이렇게 적은 포인트로, 적은 프로테이지로 그런 방법들이 좀 풍미가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끓여서 만드는 그 매실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성이 필요가 없었어요. 적어도 한 1년 6개월 정도, 1년이나 6개월 이상을 더 숙성을 시켜야 된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끓여버렸습니다. 끓여가지고 과육국 속에 어떤 씨는 독성이 좀 있어서 분리했는데 끓이니까 독성도 다 사라지고 더 좋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그냥 매실을 있는 그대로 담그면 오히려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끓이면 그 독성은 사라지는 독성이기 때문에 아예 끓여버렸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과육을 이렇게 채를 이용해가지고 씨를 분리해내고 계속 끓였더니 그냥 녹아서 완전히 액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효면에 있어서는 또 식품이나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관련 특허를 10개를 냈고 그다음에 지금도 기술이 공개가 돼 있고요. 치료가 되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제 치료하기 진짜로 전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다 파산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과학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고 관련된 과학기술도 과학기술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제시하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잘 안 되니까 치료가 되는데도 참 신기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간에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도 소금, 설탕을 비정제 설탕 넣습니다. 그래서 갈색 설탕 이렇게 비정제 설탕이 갈색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매실청 색깔이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끓여가지고 당일날 유통시킬 수 있어요. 약효는 제가 만든 방식이 훨씬 더 좋았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간장도 숙성해가지고 하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끓여서 만들어서 고추장, 된장, 뭐 간장 같은 것도 그냥 검은 콩, 그렇죠. 검은 콩으로 만들었죠. 검은 콩으로 만들고 일반 콩으로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소금 잔뜩 넣고 설탕하고 물엿을 좀 넣었죠. 물엿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마늘 가른 거 넣고
해서 끓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끓여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전통적으로 메주 같은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메주 같은 거 안 하고 여기다 뭐 추가로 약간 볶은 콩가루 이것을 좀 넣어줄 수도 있어요. 볶은 콩가루를 넣어가지고 콩을 좀 더해줄 수 있습니다. 콩을 약간 뭐라 그럴까 볶은 콩가루만으로도 되더라고요. 볶은 콩가루만으로 되고요. 검은 콩을 끓여가지고 갈아줍니다. 검은 콩을 끓여서 그 다음에 갈아주고 끓이면 이제 물러지니까 갈아주고 그것을 재차 끓이고 이제 건더기는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이게 남은 액상만을 가지고 하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전통적인 제조 방법은 아예 그냥 메주콩을 썼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안 했습니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녹두를 좀 첨가를 해줬어요. 녹두를 좀 첨가를 하고 조리대를 좀 첨가를 해요. 조리대 간장 진짜 맛있더라고요. 조리대를 첨가해가지고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조리대를 첨가해서 매실청을 만드셔도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조리대하고 매실청 아마 조리대하고 매실청을 가루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포로 해서 이렇게 살균 물질로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조리대를 넣은 식초 그 다음에 조리대를 넣은 물엿, 쌀엿 이런 조청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갈비탕, 육개장, 닭곰탕 조리대를 넣은 모든 기술구조 그걸 가지고 닭곰 제육볶음 만들고 불고기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국물 요리들 순댓국도 들어가고 뭐 다양하게 그 다음에 감자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조리대 약성을 저는 치kun과 약초를 만들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조리대 약초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약초면서도 살균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 단독으로 먹었을 때 약간 고혈압이나 이런 어느 정도 이런 것에 뇌부의 출혈이 잘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 이번에도 제가 그거 사용해서 했습니다. 조리대하고 연근가루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출혈이 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강가루를 같이 해서 먹었고요. 그걸로 이제 결국 살아났습니다. 통시가루하고 오징어를 내가 사가지고 오징어도 도움을 받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핵심 구조는 조리대 액상, 연근가루 두 가지가 핵심이고 생강가루는 출혈이 좀 많이 일어날 때 그때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홍시를 청도 반씨를 하루 8개씩 먹었습니다. 이렇게 홍시도 이게 어느 정도 지혈 효과가 있고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 출혈, 내장 출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타민 C 하루에 청도 반씨를 다행히 냉동된 게 있어서 3만 몇천 원에 이렇게 10kg짜리 가져다가 하루 8개씩 먹을게. 그때 살아났으면 아니 완전히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단순한 십이지장 기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거기서 내가 응가가 그냥 자동 나더라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운동을 했는데 검은병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점점 이게 출혈이 안 멈추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제가 개발한 약초로 그냥 그때마다 치료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지혈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복용을 했는데 안 돼요. 지혈이 해서 내가 되게 당황을 했고요. 그래서 새롭게 연구를 해서 한 것이 조리대 연근가루, 생강가루입니다. 거기다 홍시를 다량 먹은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루 형태로 팔고 홍시는 좀 팔아야 되니까 홍시를 이렇게 있는 대로 팔기는 그러니까 가루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같이 쓰게 섞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만 뇌에 출혈이 일어나고 내장 출혈이 일어나는데 짱은 좋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검증이 필요하니까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전문가 2200W 드라이기로 피부병을 많았는데 왔다 갔다 열을 축적시켜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았고요. 그에 따라서 치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저하고 그러니까 뭐 여드름 뭐 종기 같은 병원에서 째잖아요. 이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드라이기 가해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그 뒷날에도 하고 모두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계속 연속적으로 해주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특히 항문 피부 같은 경우는 화상을 잘 입을 수 있어요. 사타구니 같은 데도 드라이 가해를 해서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흡수돼 버립니다. 여드름이나 이렇게 종기 같은 거 나더라도 서서히 줄어들고 안에가 까맣게 되고 그냥 딱 소멸이 되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술 포진도 그렇게 드라이 가해서 이렇게 없앱니다. 다른 약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했다가 그때 얘기는 좀 뜨거우니까 약간 약품으로 해가지고 최대 뜨겁게 해서 2200W 전문가 그럼 그것도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성 같은 거는 진물이 혹시 일어나잖아요. 저도 여름 끝자락에 생겨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해결 방법이 이거를 전문가용 들어가기 2,500W 흔들흔들해서 일단 가열을 하면 살균되고 꾸덕꾸덕 마릅니다. 그때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0에 결국 그걸로 저 연구를 했어요. 락스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첨가시켜서 겨우 해결했는데 하루에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한 비닐장갑 끼고 10대 번을 그냥 발라줬어요. 뭐 팬티가 찼든 말든 상관없이.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 안 나더라고요. 사타구니는 항상 그거 발라서 여름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균이 발생하기 쉬워서요. 보온실이잖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항상 그걸로 관리하고 좀 이건데 뭐 손 같은 데도 발라도 저거 알코올은 70% 정도 염제돼서 살균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휘발을 하잖아요. 휘발하면 살균이 더 이상 안 일어나요. 80%, 90%, 100%에도 살균이 안 되고요. 50%, 60%, 40% 살균이 안 됩니다. 70% 언저리에서만 살균이 됩니다. 희한하죠. 근데 그 만드는 즉시 휘발을 하기 때문에 살균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믿고 있는 거죠. 미신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시겠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고요. 그게 웃기다고. 이걸 저는 살균제로서 추천합니다. 일단 항문에도 발라도 이상이 없고 입안의 충치균에도 도움이 됩니다. 충치균 아주 빠르게 소멸됩니다. 입안 잇몸에 좀 그래서 부풀어 올랐을 때도 잇몸에 좀 붓는 것에도 구내염 같은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손에도 얼굴에도 발라도 전혀 이상 없어요. 얼굴에 발라도 이상이 없고 약간의 미백 효과가 그래도 피부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발 같은 무좀 같은 경우는 드라이기 관련된 드라이기로 흔들흔들해서 빗물이 나오는 무좀 같은 거 일단 꾸덕꾸덕 마르게 한 다음에 발이 갈라지는 데도 있잖아요. 빨갛게 그것도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과식초로 각질형 무좀 같은 거 계속 이거 담아가지고 계속 하루에 10번씩 뿌려주니까 결국엔 해결됩니다. 정로환으로 한다는 것 그거 그 다음에 뭐죠? 사과시초를 담그는 방법보다는 뿌려주는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방법상의 차이로 결국 해결할 거예요. 새벽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른 독한 것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고 뿌려주는 방법은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짱이었어요. 방법상의 차이. 그렇죠. 약간 사과시초 뿌려주는 것으로 사과시초 몸에다 뿌려도 이상 없어요. 저는 이게 아까처럼 온몸에다 바르는 실은 피부병 때문에 피부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상은 없어요. 이상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식초 사과 그 과정에서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사과시초가 모발을 굉장히 많이 나게 한다는 그래서 원액을 딱 해갖고 뿌려갖고 하는데 곰팡이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라가지고 결국엔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는데 지금은 피부병이 없는 클린 상태입니다. 모발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과식에서 뭐 어떤 사과식초라든지 식초를 화장품 연료에 담으셔가지고 좀 희석해야 되겠죠.
미백 효과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좀 피부를 필링 효과를 만들어 그렇게 하시는 건 제 기술이다.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샴푸, 모든 종류의 샴푸에 상관없이 사과식초를 희석해서 넣어가지고 모발을 많이 나게 합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을 냉장고에 탈취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기타의 모든 탈취제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다음에 세제에다가 소금, 식초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세제를 좀 더 이렇게 식초를 넣거나 소금을 넣거나 그렇게 해서 만든 세제는 좀 제 기술 구조가 돼요. 주방 세제 포함해서 모든 세탁 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락스하고 뚜런펑을 관련해서 두 가지를 섞었더니 줄눈 화장실 줄눈이 엄청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 변기 청소에다 넣어갖고 하고 50-50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V에서 주방 세제를 쓴 사람이 나왔는데 피부병 없나라고 피부염 안 생기나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피부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깔끔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 엄청 독하잖아요. 이렇게 물에다 엄청 많이 물에다 희석해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어저께도 제가 샤워할 때도 발랐는데 하고 나서 희석해서 하셔야 돼요. 락스를 그때는 제가 좀 겁이 나서 락스 60 그다음에 또르뽕 40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비율을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딱 정해서 저울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서. 예. 그래서 이거를 얼굴 바르고 이렇게 샤워 비누칠을 하고 나서 그다음 물로 씻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가지로 딱 이렇게 부어가지고 액상 타서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피부가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약간 과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름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약간 젊어지는 느낌. 예, 저도 나이가 있는데 느낌이 그런 건지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피부톤이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문제가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연료로 사용하시고 이거 원래 반도체 세정제로 들어가야 돼요. 반도체 세정제나 아니면 산업 세정제, 그다음 화장실 청소제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이건 뭐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장 된장 만들 때 찹쌀풀, 밀가루풀, 쌀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마를 익혀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이제 5분까지 해서 달달하게 해서 고구마 된장 만드시면 고추장 된장, 고구마 간장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 물엿, 쌀엿, 조청 이것도 같이 고구마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달달하게 해서 건더기 건져내고 물엿과 쌀엿, 조청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단호박을 죽을 써요. 단호박 단독으로 쓰지 않고 찹쌀풀하고 같이 해가지고 소금 설탕해서 죽을 써가지고 그걸로 이제 고추장, 된장, 간장을 담습니다. 또 그것이 물엿, 쌀엿, 조청을 만들 때도 들어가서 단호박, 물엿, 쌀엿, 조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 도덕질에서 맛있게 좀 봅시다. 고추장, 된장에다가 외국 사람에 맞게끔 해서 약간 생크림, 마요네즈를 섞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에다가 또는 간장 이런 데도 유자청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유자청, 레몬청, 과일청들은 다 되는 거예요.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잼, 다가베, 메론, 수박도 됩니다. 수박도 되고 수박청을 만들면 되니까 메론청도 만들고 이렇게 코코넛청도 되고 이렇게 모든 과일들은 다 되는 것 같아요. 포도, 그다음에 뭐 한라봉, 천혜향 뭐 할 것 없이 이런 종류 밀감, 감, 그다음에 감도 됩니다. 감도 이렇게 좀 끓여가지고 소금 설탕 넣고 감청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넣으셔도 됩니다. 감청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감을 갖다 끓여가지고 홍시 같은 게 더 좋죠. 홍시나 단감을 끓여서 단감 종류는 소금 설탕 넣고 끓여가지고 그것을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들 때 쓰거나 사과 식초 만들 때 물엿, 쌀엿, 된장, 홍시로 하셔도 돼요. 물엿, 쌀엿, 조청 이렇게 하셔도 홍시로 고추장, 된장, 간장을 담습니다. 홍시로 자체로 그냥 하셔도 되고 그냥 끓여서 하셔도 되고 끓여서 하시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소금 설탕 넣고 끓여가지고 달달하게 해서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들 때 사용합니다. 맛이 아주 좋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그 식초 만들 때, 그다음 물엿, 쌀엿, 된장, 물엿, 쌀엿, 조청 만들 때도 홍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로 되겠습니다. 꿀을 만드실 때도 홍시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꿀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끓여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끓여가 제품화 시킬 때 좀 끓여야 돼. 아무래도 끓여가지고 같이 섞어줘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시로 만든 홍시가 섞어진 물엿, 쌀엿, 된장, 물엿, 쌀엿, 조청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돼요. 사과식 모든 식초 종류도 홍시가 들어간 사과식초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고구마가 들어간 고구마 이제 오븐에 익힌 달달한 것을 마저 이제 소금 설탕까지 넣어서 사과식초나 식초로 만드셔도 돼요. 그다음에 단호박도 이렇게 단호박 죽을 찹쌀풀하고 소금 설탕 넣고 죽을 써서 그거를 이렇게 고추장, 된장, 간장에 섞어주거나 식초 만들 때 또는 물엿, 쌀엿 조청할 때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 단호박 플러스 해가지고 꿀을 하셔도 되고요. 고구마 플러스 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매실청 할 때도 매실청에다가 조리대를 좀 섞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조리대 물을 좀 매실청 끓일 때 조리대 물을 넣으시면 조리대 물하고 섞은 이렇게 매실청이 되겠죠.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고요. 매실청에다가 마늘을 그 전자레인지에 익혀가지고 끓일 때 같이 끓여버리는 거예요. 마늘을 그래서 갈아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치료 효과가 더한 그런 마늘 플러스 매실청 이렇게 되겠죠. 매실청 끓여서 저는 끓여서 만든다니까요. 매실청, 양파도 그렇게 넣을 수 있고 대파도 그렇게 넣을 수 있고요. 생강, 특히 생강 같은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강을 갈아가지고 끓여서 소금 설탕 넣고 매실청하고 같이 섞어줍니다. 이런 게 치료 효과가 있어요. 일단 매실청하고 유자청하고 섞어주는 경우, 유자청 자체도 단독으로 이렇게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식품 약초를 가지고 살균하는 세균과 살균하는 후보 물질을 찾았고요. 그래서 특허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10개를 냈거든요. 식품 약초. 근데 특허를 안 주게 돼서 지금도 이상하게 그냥 거기서 아예 그냥 지적재산권 형성적으로 과학기술도 그렇고 전부 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관련된 기술 구조를 다 어차피 공개되니까 공개를 뭐 이왕 좀 공개되니까 그냥 공개해서 지적재산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기술이 뭐고 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연구한 거를 다 내놔서 그래서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개되니까 듣고도 기다리기만 하고 많은 시간을 되는데 예. 기다리기만 하고 해서 차라리 그냥 공개를 하고 지적재산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돼요. 유자청에다가 끓여서 하든지 아니면 끓이지 않더라도 유자청 플러스 매실청으로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인 것. 마늘 또는 양파, 대파, 생강을 특히 생강을 끓여가지고 생강이나 마늘, 양파 같은 거 끓이지 않으면 배가 아파요. 토하게 됩니다. 대파도 그렇고 반드시 다 끓여서 가루화 시켜서 그를 매실청을 섞어서 치료 효과가 있는 이런 매실청. 매실은 단독으로도 이렇게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저도 배 아플 때 이거 쓰거든요. 설산할 때 탁월합니다. 여기다 섞어줘서 치료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게 또 좀 로지스는 좀 약초 중에서도 제일 안전한 게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리들이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추장 된장을 만들 때 생크림, 마요네즈를 섞어주는 거, 그다음에 생크림 종류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홍시하고 생크림을 만들어주는 경우, 홍시 생크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홍시 좀 넣고 돌리면 홍시 생크림이 됩니다. 액상만 약간 홍시를 약간 물을 좀 수분을 약간 제거를 하고 돌리면 소금 설탕 넣고 꿀이 났습니다. 원래는 꿀로 해야지 입자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꿀을 보통 넣는데 설탕으로 좀 녹여가지고 하셔도 돼요. 녹이 자칫하다 너무 뜨거운 온도가 생크림이 안 만들어져요. 저는 꿀로 만드는데 어쨌든 생크림을 꿀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유자청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뭐 이렇게 다 됩니다. 블루베리, 크림베리, 뭐 체리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래서 메론도 되고요. 다만 메론 같은 것도 약간 청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게 낫습니다. 메론청, 수박도 됩니다. 물기가 너무 많은 것, 참외청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됩니다. 딸기청도 되고, 사과, 배, 뭐 어떤 감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천혜향, 한라봉 다 됩니다. 오렌지도 되고. 그래서 그 청을 만들어서 약간 수분을 증발을 시킨 다음에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커피 크림 같은 경우는 커피 가루하고 좀 생크림을 소금 설탕 넣고 또는 꿀을 넣고, 저는 꿀을 넣었어요. 전자레인지 돌려서 녹인 다음에 그걸 생크림하고 섞어서 빵에다 발라주면 너무 맛있어요.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이렇게 생크림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니까 또 여기서 또 따라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생크림 만드시면 홍시 생크림, 그다음에 딸기 잼이나 청의 형태로 섞어서 딸기잼 청 안 드셔보셨죠? 너무 맛있어요. 딸기 생크림, 딸기잼이나 뭐 딸기청으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그냥 일반 갈아서 만들 수도 있는데 수분이 좀 있어가지고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다 치즈, 파마산 치즈를 섞어준 녹여가지고 그 시중에도 이렇게 체다 치즈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액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팝니다. 튜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팩에 파우치 같은 데 넣어가지고 팔더라고요. 파마산 치즈, 체다 치즈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뭐 다른 치즈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생크림을 섞어주면 됩니다. 꿀을 넣는 게 제일 맛있는데 꿀은 입자가 부드러워서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딸기, 바나나도 바나나 생크림도 됩니다. 수분을 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힌 다음에 또 굉장히 달달해집니다. 그 후에 이제 생크림을 만들어줍니다. 섞어서 망고도 되고, 망고도 수분을 좀 증발시켜서 청이나 잼의 형태로 만든 후에 섞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일 청들을 이용해 가지고 청이나 잼 이것을 이용해서 생크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생크림도 제가 만드는데 어디서 또 따라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보십니까? 유튜브 조회수도 낮은데 페이스북에서는 한 5,000명 가량 있고 거기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국정원이 광고를 계속 내고 있고 개인에게는 참 특이한 사례죠. 국정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노동부,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 뭐 인천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광고를 냈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도 오랫동안 꽤 꾸준히 광고를 냈었습니다. 경찰청도 참 특이한 사례죠. 거기다 뭐 이렇게 카이스트, 그다음 포항공대인가, 그다음에 대전에 무슨 과학기술협회하고 이런 데 지적재산권 협회들이 광고를 많이 냈었고요. 네이버, 구글이 저한테 꾸준히 광고를 내, 마이크로소프트도 광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꾸준히 여러 군데서 들어왔다. 그다음에 하나도 천궁을 이렇게 광고하셨죠. 천궁 광고를 하셨어요. 천궁 이번에 수출한다 그러는데 하나도 이렇게 방산기업으로서 저한테 계속 오랫동안 광고를 해요. LG그룹, 현대기아차그룹 이렇게 다른 어떤 여러 군데서 광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떻게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정부의 관청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꽤 많이 저한테 광고를 내셨어요. 근데 거기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개인에게 이렇게 많은 이런 관청이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좀 이상한 일이죠. 국정원이 특정 페이스북에 계속 광고를 낸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YTN의 제 기술을 플라스틱 창문, 얘기하면 플라스틱 창문 딱 나오고 여기다 물통을 달자 하겠다. 그럼 압력이 이렇게 전기적인 것이 필요 없이 압이 이제 고압으로 변해서 쏠 수 있다 했더니 그냥 곧바로 나오더라고. 화장실에서 쓰시더라고. 이거하고 똑같지 않아도 돼요, 모양은. 네, 이거를 약간 길게, 이 대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거 자체 압을 세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소방호수 같은 데도 쓸 수 있어요. 그거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뭡니까? 이게
소화기, 소화기에도 이 대를 이런 대를 만들어 갖고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압을 높여서 멀리까지 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를 만드는 거죠. 이런 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 이건 앞에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주둥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대를 좀 길게 만들어 가지고 소화기 앞에 이렇게 대롱처럼 달려 있잖아요. 그걸 좀 더 길게 만들어 주면 훨씬 멀리 갑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약간 길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 유선형으로 만들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이것도 압이 세집니다. 이것도 호수 같은 데도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물통을 호수 연결하는 부분에서 작은 물통들을 유선형 구조로 만들어주면 좋죠. 그럼 이렇게 거기 하면 압이 세집니다. 물통을 여기다 아래다 달아놓는 방법, 이걸 자체를 뚱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유선형으로 여기서 압력을 세게 만드는 방법, 아니면 물 호수 있잖아요. 호수 같은데 거기도 물통을 달아가지고 연결 부품 만들면 되죠. 물통하고 이렇게 호수하고 연결하는 연결 부품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압이 세집니다. 전기적인 방식 없이 압이 세지십니다. 소방 호수에서도 사용하고 터널에서 화재 진압할 때도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사업하시게 좀 합시다. 뭐 샤워기 헤드 같은 것도 이렇게 샤워기 헤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를 유선형으로 뚱뚱하게 만들어 줘 가지고 여기 압이 차면 이게 고압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데도 이렇게 뚱뚱하게 이런 식으로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주면 압이 세집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다 여러 군데로 하시면 더 세지겠죠. 이렇게 샤워기 헤드도 이렇게 해서 압을 넣으세요. 이런 구조로 하면 세집니다. 이것도 따라 하시고, 여기다가 누전 스위치 달짝을 했더니 그거를 딱 항공시행이 쫙 깔리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 안에까지 이것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 2개 이상 할 수 없어요.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2개 이상 하기에는 너무 얇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를 두껍게 하든가 아니면 이게 두꺼운 구리줄을 그어서 이쪽으로 전기가 그걸 통해서 흐르게 플러그까지 하면, 이 기술은 이제 제 기술. 누전 스위치도 제 기술인데 멋대로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대체?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기술 발표한 건데. 그리고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이거 밑면을 좀 넓게 만들어서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팬티에다 구멍 뚫어서 전세계 특허난 걸 생각하십시오.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물 들어갈까 봐 항상 불안합니다. 네. 정수기 옆에 묶여 달려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안에다 이렇게 꽂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발열 생깁니다. 발열.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꽂잖아요. 그럼 여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닿지도 않아요. 뭐하러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꽂을 때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이렇게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발열도 없고 물도 잘 안 들어가고요. 천장 분기선 있잖아요. 천장 분기선에도 전선 피복 까잖아요. 그럼 2줄기 나오잖아요. 콕 이렇게 꽂기만 하면, 꽂기는 뭐 잠그거나 이렇게 방금 꽂으면 곧바로 분기가 되는, 하나의 전선에서 2개, 3개로 분기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어디서나 전선을 분기할 때 그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을 사업화시켜 좀 합시다. 어쨌든 간에 아까 지금 고추장, 된장 이런 거 만들 때도 생크림하고 마요네즈를 섞어주고, 아까 지금 얘기했던 생크림 종류들 이런 것들을 다 섞어줄 수 있다. 생크림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마요네즈도 유자청 마요네즈, 레몬청 마요네즈, 딸기, 바나나, 망고, 그 다음에 메론, 수박 마요네즈, 그 다음에 크림베리 마요네즈, 블루베리 마요네즈, 이런 게 다양한 마요네즈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생크림, 꿀로 만든 생크림, 꿀로 만든 유자청, 꿀로 마요네즈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콩버터하고 섞은 생크림, 땅콩버터 생크림, 이렇게 땅콩버터, 생크림 종류별로 다 섞어주는 거예요.
땅콩 버터를 그렇게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마요네즈에다가 땅콩 버터를 섞어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마요네즈 종류별로 뭐 유자청색 마요네즈, 딸기청 마요네즈, 과일청과 과일잼들은 다 됩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고구마 생크림, 고구마를 완전히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거를 병에 담아가지고 고구마하고 생크림 섞어서 고구마 생크림 파시면 제 기술입니다. 꿀을 넣으시면 더 좋고요. 설탕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마요네즈 이거 단호박을 찹쌀풀하고 섞어가지고 단호박 마요네즈, 단호박 생크림 파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맛있어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수정가를 약간 그 수분을 증발시켜 가지고 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정가를 청으로 만들어서 파시거나 잼으로 만들어서 파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크림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콜라 만들 때 수정가 썼었죠. 콜라를 제가 발표를 하면서 수정가 얘기를 했고요. 수정가 섞어가지고 콜라 만든다고. 그거 제 기술입니다. 수정가를 잼이나 청의 형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강 계피하고 뭐 그다음에 꽃감 섞은 것이 수정가입니다. 일단 설탕을 이렇게 넣습니다. 흑설탕이나 황설탕 넣으시면 수정가가 됩니다. 소금 설탕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수정가를 청으로 만드는 거, 잼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잼의 형태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다. 이거를 생크림하고 섞어주거나 마요네즈와 섞어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을 연구해서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고 관련 레시피를 연구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식품을 그냥 큰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이것도 연구해서 내놓고 있습니다.